안녕하세요. 26살 예비 신부고 신랑 될 사람은 28살입니다. 올해가 6년째 연애 중이에요. 그만큼 저희 사이에 확신도 있고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약속하고 3달 전부터 자세하게 계획 중이었습니다. 2달 전에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 비슷하게 식사 자리 마련했었고요. 두 쪽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상견례도 했겠다,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예식장 잡고 신혼여행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예단, 예물 부모님들 허락하에 생략하기로 결정했고 신혼집은 저희가 모아두었던 돈과 부모님들 도움을 빌려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이지만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데이트 중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돈 얘기로요. 저희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각자 벌이가 적지 않아서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빠는 경력직에 종사하고 있고 월 320에 보너스 꼬박꼬박 나오고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 있고 경영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초봉 180에서 210 정도 받습니다. 앞으로 월급이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500 정도 되는 여유 있는 돈이 생깁니다. 모을 돈 빼고 낭비하지 않고 쓰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오빠가 제가 결혼하고 3년 안에 아기를 갖길 바라고 아기를 가지고 출산 후에도 맞벌이를 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되겠지? 이러길래 기준이 뭐냐니깐 식비, 세금 등등 1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냐고, 애기 낳고 기저귀값, 분유값만 생각해도 모자란다고. 왜 500 이상 벌면서 그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냐 하니 할 말이 없는지 얼머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뭐 할 거냐니깐 100은 생활비, 50은 본인 용돈, 나머지 350 이상은 자기 어머님한테 몽땅 다 드린다네요. 순간 멍했습니다. 네, 1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100만 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식비, 세금 등등 100만 원으로 다 해결하라뇨. 거기다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싹 다 100만 원이라뇨. 그래, 거기까진 나름 이해한다 쳐요. 근데 우리 돈을 왜 다 어머님 드리려니까 자기 어머님이 투자를 잘한다는 둥, 주식, 펀드를 잘하신다는 둥 맡기면 우리 이득이라고. 전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생각조차 못해서 조금 놀랬습니다. 어머님한테 돈 맡겨놓으면 2배, 3배 불어난다고 다 맡긴다네요. 생활비 100, 자기 용돈 50 남겨놓고 전부 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곧 부부될 사이인데 나를 못 믿어서 어머님한테 맡기냐니까 그냥 어머님이 돈 관리를 잘해서 맡기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네가 우리 엄마 못 믿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순간 욱해서 그럼 나머지 돈 반반 나눠서 우리 집, 너네 집 이렇게 드리자. 이러니깐 자기 어머님은 기가 얇으셔서 이것저것 잘 사시잖아. 낭비야. 이러네요. 거기서 또 욱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부부가 되고 나면 저희가 벌어오는 돈은 저희 선에서 해결했으면 해서 그러지 말고 매달 용돈 챙겨드리자 했더니 죽어도 싫답니다. 제가 부모님 용돈 안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다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면 우리 월급 각자 쓰자. 나는 내가 벌어오는 돈 어머님께 드리기 싫다. 용돈은 챙겨드리겠다. 오빠 돈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 뭐라 안 하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깐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이럴 거면 결혼 왜 하냐고. 연애하면서 각자 더치페이 하지 왜 결혼하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부면 부부 사이 일은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그랬더니 도대체 왜 이득 보는 짓을 안 하냐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150만 원 위의 돈은 어머님 통장으로 넣을 거라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 200을 왜 다시 시집으로 넘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었습니다. 역시 아닌 건 아닌 거겠죠. 그래도 6년이란 세월을 말 한마디로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이야기해서 잘 풀어볼 생각에 같이 술 한잔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만 반복하네요. 술 먹다가 욱해서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보니 카톡으로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2배, 3배로 충분히 불려질 수 있는 돈인데 나중에 못 받을까봐 그러냐는 둥 헛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보처럼 자기네 집에 돈이나 갖다 바치려고 비싼 등록금 내서 졸업하고 취직한 거 아니다. 네가 어머님한테 돈 들이듯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리고 싶다. 힘들게 번 돈 주식이니 뭐니 그런데 쓰기 싫다고 했더니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얼렁뚱땅 결혼했다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장 보내고 연락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오더니 지금은 좀 잠잠한데 울적하네요. 잠깐 점심시간 짬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네요. 댓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허튼 실수를 할 뻔했는데 잘 깨닫고 갑니다. 방금 전에 부모님 모시고 회사 근처에서 같이 식사했어요. 부모님께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오빠랑 얘기하다가 결혼 취소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의견 충돌이 생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니 엄마는 화가 나셨고 아버지는 내 딸내미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나 하려고 26년 세월 이쁘게 키운 거 아니라고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짜 울컥하네요. 오늘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려고 만날 약속 잡으려 전화했더니 근무 중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 보내놨습니다. 저녁에 말을 해야겠죠. 남친 만나고 집에 와서 글을 씁니다. 일단 만나자마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 파토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으니 설득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6년 사귀어놓고 헤어지는 이유가 돈이냐, 이런 여자였냐, 돈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번하냐 이러더라고요. 충분히 설명해줬습니다. 나는 오빠랑 살면서 쓰게 될 돈이 하나도 아깝진 않다. 우리 둘이 부족하지 않게 살면서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도 나머지 돈을 다 저금한데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돈을 어머님한테 드린다니깐 더 이해가 안 간다. 거기에다 그 돈을 주식에 펀드에. 난 그런 거 뭔지 모른다. 근데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전문가들도 잘 못한다던데 어머님이 어떻게 2배, 3배 불리냐. 매달 용돈 챙겨드리는 걸로 얘기 끝내려고 해도 오빠가 싫다 했으니 나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나기 싫다.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그냥 무작정 미안하다, 알겠다, 잘못했다 하길래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거 헤어진 걸로 알겠다고 하고 먼저 일어섰어요.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넌 뭐 하는 애냐고.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우리가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말을 하니 많이 야단을 치시길래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부모님 이야기 들먹이시길래 욱해서 몇 마디 대들었네요. 전화 끊고 화가 나서 남친한테 전화로 어머님께 말씀드렸냐 했더니 그럼 어쩌냐, 나 하나로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필요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어머님 아버님 전화 안 받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고 해서 차단 넣은 상태인데 집 전화로 전화가 계속 오네요.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짧게 글을 남겨요. 어제 글 쓰고 바로 잠들었는데 카톡 분명히 차단했는데 탈퇴하고 다시 보냈는지 밤새 카톡이 100개 이상 와 있네요. 절반 이상이 저를 깨우려고 한 건지 이응 투성이고 나머지는 읽어보니 미안하다, 다시 이야기하자, 다시 상의하자, 우리 월급을 따로 쓰자 등등이네요. 마지막에는 아침에 집으로 갈 테니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오고 더 이상 카톡이 안 왔네요. 집 전화는 뽑아놓은 상태고요. 어제 새벽 제 동생 폰으로까지 계속 연락 와서 동생도 수신 차단한 상태입니다. 후기가 점점 길어지네요. 남친 만나고 1시간 전쯤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져서 씁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집 앞 쓰레기장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니깐 붙잡고 마지막으로 얘기나 하자길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음 돌릴 생각 없냐고, 6년 세월 돈 문제 하나로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냐고,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결혼해달라고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울고불고 무릎까지 꿇더군요. 이러지 말라고 좀 일어나라고 하니까 결혼해준다 할 때까지 안 일어난다고 고집해오고 다리 잡고 늘어지고 옆에서는 동영상 찍히고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리 팍 뿌리치고 계단 내려가는데 또 쪼르르 따라와서 잡는데 뿌리치다가 계단에서 헛발질해서 넘어졌네요. 다친 건 아니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나도 6년 세월 이렇게 잘라내기 힘들다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러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라도 가지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번호 바꿀 거라니깐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카페에서 나왔네요. 뒤에서 계속 쫓아온다는 거 단 한마디도 안 받아주고 집에 왔습니다. 카톡으로 생각하고 전화해 달라길래 읽고 나갔습니다. 정말 흔들리긴 하네요. 잠도 안 오고 찹찹합니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2시간 전에 술을 진탕 먹고 1층에서 난리를 피웠나 봐요. 경비 아저씨 호출이 오더라고요. 내려가서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랑한다니 결혼하자니 주민분들 창문 열고 다 구경하셨어요. 대단지라 사람도 많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자는 동생 깨워서 좀 부축해달라고 하고 택시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길바닥에 누워서 질질. 결국 경찰 불렀네요. 방금 전에 집에 들어왔고요.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남친 만나러 가려는 거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아마도 연락이 갔는지 아까부터 어머님 전화 오시는데 한 통도 안 받았어요. 조금 이따 출근해서 번호 바꾸려고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조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흔들려서 결혼했겠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후기 올려봤자 전부 매달리고 이런 글일 것 같아 이 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